한밤중 찾아온 아들 앞에서 정말 내가 맞니? 떨리는 목소리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의 새벽 4시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김말순의 구부정한 등이 보입니다. 72살의 나이에도 그녀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죠.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낡은 플라스틱 대야에 물을 받고 직접 키운 상추와 깻잎, 배추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모습이 마치 갓난아이를 씻기는 어머니 같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50년 넘게 축적된 노하우가 묻어났어요. 상추 뿌리의 흙을 털어내고 깻잎의 시든 부분을 떼어내며 배춧잎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모습에서는 장인의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에구, 세상 살기 참 힘들구나. 말수는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립니다. 주름진 손으로 상추 잎사귀에 묻은 흙을 하나하나 털어내며 그녀는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장 한켠 2평 남짓한 작은 좌판, 그것이 말순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낡은 비닐 천막과 삐걱거리는 플라스틱 의자, 그리고 세월의 때가 묻은 저울 하나가 그녀의 전 재산이었죠. 새벽 5시 반, 말순은 리어카에 채소를 가득 싣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50년 넘게 이 길을 걸어온 발걸음은 어둠 속에서도 정확했습니다. 깜깜한 골목길을 지나 시장 입구에 다다르자 벌써 몇몇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좌판을 펼치고 채소들을 정갈하게 진열했습니다. 상추는 앞쪽에, 깻잎은 오른쪽에, 배추는 뒤쪽에 배치하는 것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아침 7시가 되자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생선장수 박 아저씨는 말순을 보며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 고집불통 할망구, 오늘도 저렇게 앉아있네. 나이도 나이인데 자식한테 기대고 살지. 몸 고생을 저렇게 해. 건너편 떡집 김아주머니도 맞장구를 쳤죠. 아이고, 참 답답해. 언제까지 저러고 살려나. 우리 또래 중에 아직도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식 복이 없나 봐. 사람들은 말순을 그저 가난하고 외로운 노점상 할머니로만 여겼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진짜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불쌍한 할머니,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 자식 복 없는 늙은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말순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옛날 학창시절 친구였던 경자와 옥순이조차 시장에 장을 보러 올 때마다 말순을 한물간 인생 취급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경자가 비싼 핸드백을 들고 말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곱게 파마한 머리로 나타나 말순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말순이 너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니? 경자는 위에서 내려다보며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자식들 덕에 편하게 사는데 너는 참, 이 나이에 무슨 고생이야. 정말 안타깝다. 옥순이도 옆에서 고개를 흔들며 동조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 나이에 아직도 장사하고 앉아있으니 보는 사람이 안쓰럽다. 자식은 뭐하고 있는 거야? 정말 속상해. 말순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변명하거나 해명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운명이려니 하며 받아들였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몸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해야죠. 말순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무언가가 저며왔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답답함과 서러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떠나보낸 아들에 대한 그리움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시장은 한적해졌습니다. 말수는 팔리지 않은 채소들을 바라보며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겨우 2만 원어치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고 나면 하루 세끼 먹을 돈도 빠듯했죠. 그래도 말수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굶지는 않으니까요. 오후 3시쯤 젊은 아주머니 한 명이 말순의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이 상추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너무 비싸네요. 대형마트는 800원인데. 깎아주세요. 젊은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어요. 말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키운 무농약 채소인데 대형마트 물건과 비교당하는 현실이 서러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니까요. 오후 5시가 되자 시장은 저녁 장복이 나온 사람들로 다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상추를 권했어요. 싱싱한 상추 어떠세요? 직접 기른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가끔 한두 명이 멈춰서 값을 묻기도 했지만 결국 사지 않고 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장 골목,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수는 남은 채소들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리어카에 물건들을 싣는 그녀의 뒷모습은 어쩐지 더욱 외로워 보였습니다. 5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장사를 했지만 여전히 혼자였어요. 그때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난 그냥 이 시장 한켠에서 늙어가다 사라질 사람이야. 아니, 그래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 말수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정말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 걸까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20년 전 떠나보낸 아들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을까요?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잊고 살고 있을까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 아이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어요. 저녁 무렵 말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에 있는 반지하 단칸방, 그곳이 그녀의 보금자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맞았습니다. 전기를 아끼느라 보일러도 잘 안 틀었거든요. 말수는 찬물에 라면을 끓여 저녁을 때웠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함께 먹는 라면이 그녀의 저녁 식사였어요. 밤 10시 말수는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지나갔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채소를 다듬고 시장에 나가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혼자 잠드는 일장의 반복. 그때까지는 말순 자신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곧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순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채소를 다듬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 떠올렸던 그 생각들 때문이었죠. 정말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시장에 도착해 좌판을 펼치고 있는데 옆 가게 생선장수 박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말순 씨, 어제 좀 우울해 보이던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했어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 말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오전 9시쯤 평소보다 일찍 장을 보러 나온 몇몇 주부들이
시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말수는 늘 하던 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채소를 권했습니다. 싱싱한 상추 어떠세요? 아침에 따온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멈춰서 상추를 살펴보더니 얼마예요? 라고 물었어요. 1,000원이에요. 좀 깎아주세요. 그냥 1,000원만 주세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평범한 흥정이 오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통로 저편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말쑥한 검은색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시장의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널찍했으며 뒷모습에서도 범상치 않은 위엄이 느껴졌어요.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말순의 좌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단정하면서도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남자가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요? 말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말순 앞에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뭐야? 왜 저렇게 정중해? 양복 차림 보니 대단한 사람인가 봐. 말순도 당황스러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자신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는 걸까요? 어머니, 이번 주 금요일 꼭 와주셔야 합니다. 남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겉면에는 무언가 중요해 보이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자 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안에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취임식 초대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은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국무총리 취임식 초대장이 맞았습니다. 게다가 초대받는 사람 이름란에는 김말순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장난인가요? 말순은 어이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진지한 표정을 유지한 채 대답했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꼭 와주셔야 합니다. 오전 10시까지 국회의사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깊숙이 인사를 한 후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말순이 초대장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주변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말순 씨, 그게 뭐야? 국무총리 취임식 초대장? 생선장수 박 아저씨가 초대장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런 장난도 다 있네. 누가 이런 가짜를 만들어서 할머니 놀리나. 떡집 김아주머니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참 교묘해. 이런 걸로 노인분들 속이려고 하나 봐. 말순 씨 속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가짜야. 하지만 말순은 뭔가 이상했어요. 그 남자의 진지한 표정과 정중한 태도가 장난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소문이 시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말순이가 국무총리 취임식 초대장을 받았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라고 하던데?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수군거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웃으며 말순이가 무슨 국무총리랑 무슨 인연이 있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경자가 부랴부랴 시장으로 달려왔어요. 말순아, 국무총리 취임식 초대장 받았다는 게 사실이야? 옥순이도 함께 왔습니다.
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분명히 사기야. 경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저게 어딜 봐서 국무총리 어머니야? 사람 놀리는 거 아냐? 이 나이에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어떻게 해? 옥순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말순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국무총리 취임식에 초대받겠어. 분명히 누가 장난친 거야. 하지만 말순은 계속 그 초대장을 들여다봤어요. 종이의 질감부터 시작해서 글씨체, 도장까지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거든요. 저녁이 되자 말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초대장을 책상 위에 놓고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만약 진짜라면 도대체 왜 자신에게 온 걸까요? 국무총리라는 사람과 자신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말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도 함께 섞여 있었어요. 설마, 아니야. 그 애가 맞을 리가. 말순의 머릿속에서 20년 전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게다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금요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금요일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며칠 동안 계속 마음에 걸려있던 그 초대장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찬물 한 잔을 마시며 말순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새벽 4시가 되자 말순은 평소 습관대로 일어나려 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장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대신 그녀는 오래된 장독대 뒤쪽으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20년 넘게 보관해온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한복 한 벌이었죠.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보자 짙은 남색 치마와 하얀 저고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한복은 말순이 젊었을 때 큰아들 결혼식을 위해 맞춘 것이었어요. 그 후로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을 일도 없었고 입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복을 꺼내 살펴보니 곳곳에 종벌레가 파먹은 작은 구멍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입을 만했습니다. 말순은 오랜만에 한복을 입고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입던 허름한 옷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오전 7시 말순은 집을 나섰습니다. 초대장에 적힌 주소를 보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국회의사당까지 가려면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가본 적도 없는 먼 곳이었죠. 첫 번째 버스에 올라타자 사람들이 말순을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혼자 버스를 타는 모습이 특이했나 봅니다. 버스 안에서 말순은 계속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어요. 혹시 정말 가짜 초대장이라면 어떻게 하죠? 경비원들에게 쫓겨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놀리려고 꾸민 장난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두 번째 버스로 갈아타면서 말순은 주변 풍경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래된 동네를 벗어나 깔끔한 빌딩들이 늘어선 시내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점점 격식을 갖춘 모습들이었어요. 말순은 자신의 낡은 한복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움츠러들었습니다. 세 번째 버스에서 내리자
거대한 국회의사당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말수는 그 웅장한 모습에 압도되어 한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자신이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건물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말수는 용기를 내어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은 처음에 말순을 보고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초대받았어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경비원이 초대장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 김말순 어르신이시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경비원은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나타나 말순에게 깍듯이 인사했어요. 어르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말순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자신이 이곳에 초대받은 게 맞는 건가요? 안내를 받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말순은 더욱 놀랐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넓은 로비, 높은 천장, 그리고 곳곳에 걸린 태극기들. 이 모든 것이 말순에게는 낯선 세계였어요. 평생 시장 한 구석에서만 살아온 자신이 이런 곳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말순의 가슴은 쿵쾅쿵쾅 뛰었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왜 자신을 이곳에 불렀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더욱 화려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려 있고 양쪽 벽에는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이쪽이 행사장입니다. 안내원이 커다란 문을 열어주었어요. 문이 열리자 말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대한 홀이었거든요. 무대 위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안내원은 말순을 맨 앞줄 특별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자리입니다. 말순은 어리둥절했어요. 왜 자신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걸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정장을 입은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복을 입은 자신이 너무 눈에 띄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식순을 안내하고 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말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나 국기에 경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대한민국 제35대 국무총리 이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말수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키 크고 단정한 모습, 결연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분명히 며칠 전 시장에서 자신에게 초대장을 건넨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 얼굴, 그 눈빛, 그 미소. 20년 전 어린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키만 훌쩍 자랐을 뿐 나머지는 모두 그때 그 모습이었어요. 말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무대 위에 그 남자가 말순을 바라보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확신했어요. 그는 분명히 20년 전 자신이 눈물로 떠나보냈던 바로 그 아이,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어린아이가 정말 국무총리가 된 건가요? 홀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지만 말순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무대 위에 그 남자, 자신의 아들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 그것도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말이에요. 취임식이 끝나자 말수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 무대 위에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맞는 걸까요? 20년 전 어린 모습 그대로인 그 얼굴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말순도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여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르신, 국무총리와 어떤 관계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 맨 앞자리에 앉으셨던 건가요?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며 말순을 향했어요. 말순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냥 말을 시작하려는데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 기자들을 제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인터뷰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자들은 말순의 사진을 충분히 찍었고 누군가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영상까지 촬영했습니다. 국무총리 취임식에 한복을 입고 온 할머니, 그것도 맨 앞자리 특별석에 앉은 할머니의 모습은 충분히 화제가 될 만했거든요. 말순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이미 그녀의 사진으로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취임식 특별석 할머니 정체 궁금해, 한복 할머니 누구시길래? 같은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수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녁 무렵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무릎 꿇어 절한 기자가 취임식 현장에서 포착한 장면이었어요. 국무총리가 무대에서 내려와 말순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경악했어요. 생선장수 박 아저씨는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말순이야? 진짜 국무총리가 저라는 거야? 떡집 김아주머니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말순이가 정말 국무총리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졌습니다. 평소 말순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저 촌뜨기 할망구가 어떻게? 말도 안 돼. 분명히 착각이거나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 말순의 얼굴은 전국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촌뜨기 할망구 아들이 국무총리야? 말도 안 되잖아. 옥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시했는데 만약 정말 그 할머니 아들이라면 두 사람은 지금까지 말순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자신들의 행동이 떠올라 불안해졌어요. 한편 말순은 집에 돌아와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고 그 어린아이가 정말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욱 힘든 것은 과거의 기억들이었습니다. 20년 전 말순이 아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끔찍한 상황들 말이에요. 남편의 폭력, 시댁에서의 강제 이별, 그리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내린 고통스러운 결정들. 그 모든 기억이 다시 떠올라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는 어머니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해해주고 있을까요? 말순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밤이 되자 말순의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순 씨 계신가요? 국무총리와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플래시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노크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말순은 무서워서 불도 끄고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이 시장에 나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이에요. 말순 씨, 정말 국무총리 어머니 맞아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진짜 아들 맞죠? 오후가 되자 더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질투와 시기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에이, 저런 사람 믿을 수 있나? 권력 맛 좀 보려는 거지. 그동안 가난한 척 하더니 다 연극이었나 봐. 자식이 국무총리면 왜 지금까지 시장에서 장사했겠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야.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그런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차라리 예전처럼 무시당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경자와 옥순이의 태도 변화였어요. 두 사람은 이제 말순 앞에서 어색해했고 무언가 숨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친구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말순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난 때문이 아니라 너무 큰 관심과 의심 때문이었어요. 과연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맞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 말순을 둘러싼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인터넷에는 말순에 대한 추측성 글들이 계속 올라왔고 사람들은 그녀의 정체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국무총리 어머니 맞나? 진짜 가족이면 왜 지금까지 숨겼지? 그 같은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그런 가운데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기자가 직접 시장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는 대형 일간지 소속 기자로 이미 말순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김말순 씨, 안녕하세요. 땡땡일보 기자 김정환입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기자가 시장까지 찾아온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왜 저를 찾으시나요? 국무총리와의 관계에 대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정말 친아들이 맞나요? 기자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어요. 말순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왜 그동안 숨기셨나요? 아들이 정치인이 된 것도 모르셨던 건가요? 기자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말순은 점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기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자까지 왔네. 이제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겠어. 말순이 답변 어떻게 하나 보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말순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그 무거운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다음 날 그 기자가 쓴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국무총리 생모 추정 인물, 시장에서 채소 장사 20년간 연락 두절 취임식에서 극적 제외 기사는 말순의 사진과 함께 일면에 크게 실렸어요. 순식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다, 효자 국무총리 감동 같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 20년간 연락 안 했다는 게 이상하다 같은 의심의 목소리도 많았어요. 더 큰 문제는 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말순을 보는 상인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에이, 저런 사람 믿을 수 있나?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권력 맛 좀 보려는 거 아니야? 그동안 우리한테 가난한 척 했던 거지. 의심과 시기가 가득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생선장수 박 아저씨는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말순 씨, 진짜 국무총리 어머니 맞아요? 그럼 왜 지금까지 여기서 장사하신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떡집 김아주머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들이 그렇게 성공했으면 진작 나서지 않았을까? 분명히 숨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말순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면서 추측만으로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기에는 과거가 너무 복잡하고 아팠어요. 어떻게 남편의 폭력과 강제 이별, 그 모든 아픈 사연을 남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옥순이가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온 거예요. 말순아, 나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옥순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 하면서도 초조해 보였어요. 카페에서 만난 옥순이는 말순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말순아, 사실 어떤 기자가 나한테 연락 왔어. 너에 대한 과거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과거 얘기? 너 남편 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는 것 같더라고. 옥순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기자가 말하는데 내 남편이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들을 떠나보냈다고. 맞지?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0년 전 그 끔찍한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옥순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옥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순아, 그 기자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살기 힘든데. 그냥 아는 얘기만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말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옥순이가 돈을 위해 자신의 과거를 팔려고 하다니요. 옥순아,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하지만 옥순이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어요. 경자와 함께 늘 말순을 무시해 왔는데 갑자기 그녀가 국무총리 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 못마땅했거든요. 며칠 후 정말로 그 기사가 터졌습니다. 국무총리 어머니, 과거 범죄자, 남편과의 은밀한 관계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어요. 기사에는 말순의 남편이 과거에 사기와 폭력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아들과 강제로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기사는 사실과 추측을 뒤섞어 자극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을 버린 어머니, 숨겨진 과거를 가진 국무총리 가족 같은 소제목들이 눈에 띄었어요. 옥순이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장되고 왜곡된 내용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어요. 역시 뭔가 숨기는 게 있었구나. 국무총리 자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저런 과거가 있으면. 인터넷 댓글들은 말순과 국무총리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최악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말순을 보며 수군거렸고 아예 그녀 앞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속은 거였어. 저런 사람이 국무총리 어머니라니. 말순은 다시 한번 사람들 속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어요. 단순히 가난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까지 모두 드러나면서 비난받고 있었거든요. 말순은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기사가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말수는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채소도 거의 팔리지 않았고 심지어 단골 손님들마저 그녀를 피해갔어요. 저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랑은 거래 못해 뭔가 찜찜해 같은 말들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말수는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여전히 국무총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측 입장 발표 예정, 가족관계 진실 규명 필요 같은 자막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말수는 한숨을 쉬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집 앞에서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궁금해하며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자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취임식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국무총리였거든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입니다. 낮고 진중한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경호원도 없이 혼자 온 모습이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그를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분명히 20년 전 그 아이가 맞았어요. 키만 훌쩍 자랐을 뿐 나머지는 모두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말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맞니? 네, 어머니. 이준혁입니다. 어머니 아들 준혁이요. 그 순간 말수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늦었지만 이제 왔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20년 만의 재회였지만 모자 사이의 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는 숨기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준혁의 말에 말수는 놀랐어요. 뭘 안다는 거니? 아버지 일 그때 상황, 어머니가 왜 나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가 날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폭력에서 날 보호하려고 시댁에서 강제로 떼어놓으려고 할 때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했는지도 알아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울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내린 결정이 옳았어요. 만약 그때 함께 있었다면 나도, 어머니도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나는 좋은 사람들 손에서 자랄 수 있었고 공부도 할 수 있었어요. 말수는 놀랐어요. 누가 너를 키웠니? 할아버지, 할머니요. 어머니, 부모님께서 몰래 나를 데려가서 키우셨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준혁의 말에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님이 손자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나를 찾고 있었니? 대학교 때부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사를 자주 다니셔서 찾기가 어려웠어요. 준혁은 그동안의 사연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치인이 된 것도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억울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준혁의 말에 말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니? 말순이 궁금해하자 준혁이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갑자기 나타나면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망설였어요. 하지만 국무총리가 되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숨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혼자 감당해 오신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제가 함께 나누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 말순이 걱정하자 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오히려 존경할 거예요. 그때 준혁이 일어나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혼자 고생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절을 올렸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말수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20년 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아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자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서로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워했던 마음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말순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용기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다시 서야 한다는 용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재회 후 이틀이 지났지만 말순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악성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국무총리 가족 스캔들 숨겨진 과거 추가 폭로 예정 같은 제목들이 연일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여전히 차가웠어요. 사람들은 말순을 보면 수군거렸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상인들은 아예 말순과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괜히 엮이면 안 좋을 것 같아 언론에서 뭐라고 할지 몰라 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준혁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해명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가 혼자 이 모든 비난을 감당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대형 봉사 행사를 기획하면서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대규모 봉사 행사가 열렸어요.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준혁이 직접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언론이 참석했어요. 말순도 아들의 부탁으로 행사장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되었거든요. 행사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밑반찬 만들기,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 나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만들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말수는 아들이 준비한 특별석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준혁이 무대에 올랐어요. 평소보다 더욱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관중들을 둘러봤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에 대한 그리고 제 가족에 대한 많은 추측과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관중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기자들도 펜과 카메라를 준비하며 긴장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었거든요. 저를 키운 분은 시장 한켠의 한 노점상입니다. 준혁의 첫마디에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20년 동안 혼자서 힘겹게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야말로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하고 위대한 분입니다. 준혁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그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말순에게 쏠렸습니다. 말순은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 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스스로 헤어짐을 선택하셨습니다. 관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 20년 동안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채소를 팔며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지 않으신 채로 말입니다. 준혁이 무대에서 내려와 말순이 앉아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관중들과 기자들이 모두 그를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혼자 고생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당신이 저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감쌌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운 눈물이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영웅입니다. 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자식을 지켜낸 어머니, 20년 동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어머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모두 이분 덕분입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며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는 점점 커져서 행사장 전체를 뒤덮었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말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비난의 시선이 아니라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스캔들을 파헤치려는 기자들의 플래시가 아니라 감동적인 순간을 기록하려는 플래시였습니다. 말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거든요. 관중석 한켠에서 경자와 옥순이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말순을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겼는지, 그리고 돈을 위해 친구를 배신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옥순이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박수가 끝나자 준혁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앞으로도 저희 모자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강인함과 희생정신을 본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순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네요. 같은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말순은 그 모든 말들에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연일 그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감동의 모자, 상봉 진정한 모성애를 보여준 국무총리 어머니 같은 제목들로 보도되었어요. 인터넷 댓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물이 났다, 진짜 어머니다, 존경합니다. 같은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어요. 말순은 그날 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손에는 20년 전 떠나보냈던 어린아이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말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봉사 행사에서의 감동적인 장면이 전국에 방송되고 난 후 사람들의 시선이 180도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무시와 동정의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존경과 따뜻함이 가득한 시선들이었어요. 말순 자신도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이 시장에 나가자 상인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어요. 말순 씨, 어제 뉴스 봤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존경스럽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까지도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생선장수 박 아저씨는 말순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떡집 김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순 씨,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그 모든 걸 견뎌내시다니.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말순을 보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난한 할머니가 아니라 위대한 어머니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달라졌어요. 멀리서부터 일부러 말순의 채소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기르신 채소 주세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떤 젊은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말했어요. 우리 애한테 진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요. 말순의 채소 가격을 깎으려던 사람들도 이제는 오히려 더 주려고 했어요. 어머니, 이걸로는 부족해요. 더 받으세요. 이런 좋은 채소를 이 가격에 드릴 수 없어요. 말순은 그런 마음들이 고마웠지만 예전 가격 그대로 받았어요. 돈을 위해 장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경자가 조심스럽게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그동안 말순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순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를 너무 몰랐구나. 경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말순은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망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옛 친구를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게 살아왔잖아. 서로 이해하자. 옥순이는 더욱 힘들어했어요. 자신이 돈을 위해 친구의 과거를 기자에게 판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말순 앞에 나타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은 채로 말이에요. 말순아, 나 정말 죄송해. 내가 미쳤었나 봐. 어떻게 그런 짓을. 옥순이는 말순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미안해. 말순은 그런 옥순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다 끝났어. 우리 다시 친구하자. 말순의 너그러운 마음에 옥순이는 더욱 울었어요. 넌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텐데. 친구니까 용서하는 거야. 우리가 몇십 년 친구인데 이런 일로 멀어질 수는 없잖아.
말순의 말에 옥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말순은 여전히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고객들을 맞이했고 자신의 채소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 상추는 제가 직접 키운 거예요. 정성으로 길렀답니다. 준혁은 약속대로 종종 시장에 들렀어요. 국무총리라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어머니 곁에서 장사를 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져서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머니가 기르신 채소예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말수는 뿌듯했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삶의 자세를 배웠거든요. 어느 날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말순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국민들이 어머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준혁의 권유로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힘든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인터뷰에서 말수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과거의 아픔, 혼자 견뎌온 시간들, 그리고 아들과의 재회까지.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말순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말순에게는 전국에서 편지들이 쏟아졌어요. 어머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어요.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말순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감동받았어요. 나는 평생 노점상으로 살았지만 그게 부끄럽진 않다. 나는 세상을 지킨 어머니였으니까. 말순은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 당당했어요.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천막 위로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었어요. 말수는 그 햇빛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아들과 함께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말이에요. 시장 골목에는 여전히 말순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사랑 속에서 말순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이 소중한 선물을 말순은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였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